네, 머니스토리 보험료 왜 자꾸만 올라갈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준영 전문가입니다. 오늘 머니스토리 시간에는요. 보험료가 왜 자꾸 올라갈까라는 주제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였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면서 0.1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지금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인데 벌써부터 이제 은행에서는 다음 주나 다음 달 정도면은 예금금리가 낮아져서 0%대 예금금리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 기준금리가 인하함으로써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보험료가 어떻게 올라갈지, 그리고 보험료를 이 밖에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을지, 혹은 우리 보험료들이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가입할 사람들과 현재 가입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대는데 지금 1.5%에서 1.25%로 쭉 내려갔죠. 사실상 이제 뭐 제로금리 시대라고 봐도 무방하겠어요. 그렇죠? 이 시청자 여러분들, 연세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뭐 10년, 20년 전에는 뭐 1부 이자, 2부 이자 이래가지고 보통 이자를 뭐 1할, 2할로 이제 받다가 이제는 0%대 이자라니 참 이게 정말 이자 받는 의미가 있나 싶죠. 저번 주에도 사실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이자가 마이너스 금리 상태라는 것도 이제 마이너스가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맡기고 이제 이자를 낸다는 개념보다는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내가 받는 이자가 적을 때 받는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높을 때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가 더 오를지 아니면은 좀 더 내려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양측 모두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될 거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뒤늦게 발맞춰 가기보다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 때 나도 뭔가 신경을 써야겠구나.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겠구나. 혹은 올랐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있을까요? 금리가 내려갔을 때를 대비해서 최저보증 이후 상품을 위한 저축 같은 것들도 조금 미리 좀 골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가장 뭐가 먼저 신경 쓰이죠? 대출이죠. 대출이자 감당을 내가 할 수 있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정비한다든지, 은행이나 금융권이나 사실 나라님들이, 그죠? 나라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할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에, 어머님하고 아버님도 사실은 이 한 가정을 이끄는 이런 CEO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가정 내에서도 현금 흐름을 정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다던가, 이런 점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럼 보험료가 왜 자꾸 오를까요? 사실 이게 오늘의 주제긴 한데, 보험료의 상승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률과 손해율인데요. 하지만 이 세 번째로는 이제 예정이율이 있다는 거죠. 이 위험률과 손해율은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질병에 걸릴 위험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손해를 볼 위험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전보다 지금이 좀 더 이제 병을 검진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 병원비도 많이 오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검진 시스템이나 이런 게 되게 취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있어도 사실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새는 나라에서 또 그리고 손쉽게 이렇게 건강검진들을 다 자주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용종이라든가 종양 같은 것도 쉽게 발견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검사비나 치료비를 이제 청구하게 되고, 이걸 또 이제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험료도 많이 오르게 되죠. 네. 그리고 질병 같은 것들도 성인병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의 식습관이 많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패스트푸드나 피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치킨 이제 밤마다 치킨 드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질병 위험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애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이제 질병 발병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정이율을 관련해서는요, 이 예정이율이라는 게 보험사가 생각하는 이제 이율인데, 일반 기준금리보다 어느 정도 한 1% 정도는 더 예정이율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예정이율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예정이율이 떨어지게 되면 발생하는 게 보험료가 일단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최저보증이율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같이 떨어지게 되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굉장히 손해예요. 보험사의 이제 상품이나 뭐 저축상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기반해서 상품들을 굉장히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상품을 만들었을 때 10년 전에 만들었을 때와 비교해서 금리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월세나 전세 같은 것들이 금리가 하락하면은 어떻게 돼요? 같이 올라가게 되죠. 이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이제 실소유자분들이 이 돈으로는 뭐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이걸 은행에 맡겨도 이자를 제대로 못 받는데 그러면 전세값을 더 올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월세를 더 올리거나 투자 소득이 낮아지니까요. 그리고 전세값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보험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요. 예,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면 보험사도 이런 그 보험료를 걷거나 이런 걸로 또 다른 투자 활동을 해서 뭐 이자 소득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뭐 그 투자 소득을 남겨야 되는데 이런 기대 수익이 낮아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같은 돈을 받아서는 이게 남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위험률이 올라갈 때 보험료는 같이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손해율도 오를 때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이래저래 보험료 올라갈 일밖에 없네요. 그래서 맨날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뭐 분기마다 이제 보험료가 오른다고 그렇게들 하나 봐요. 자, 보험료가 특히 이게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는요. 사실 비갱신형 보험은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제 그 저축성 보험이나 뭐 이런 예정이율이 하락하는 것 말고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데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3년마다 혹은 5년마다 보험회사와 계약한 계약에 의해서 갱신이 되죠.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100세까지 납부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갱신형 보험료 같은 경우에 몇천 원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갱신을 할 때마다 뭐 많게는 2배, 3배씩도 오르고 하는데요.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험사가 위험률과 손해율이나 아니면 예정이자가 하락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되겠죠. 갱신형 보험료를 뭐 한 70% 올릴 거를 90%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미 계약된 뭐 처음부터 보험료를 고정시키는 이런 이제 비갱신형 형태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을 할 수 없지만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험료를 그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보다 몇천 원에서 10,000원 정도는 더 비싸게 되고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 갱신형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상승하는 원인을 좀 더 부추겨서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종신보험은 우리가 처음부터 1억 원이나 뭐 5천만 원이나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약속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내게 되죠. 이게 처음에 이제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이나 이미 보험료를 납입하신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가입을 하시거나 앞으로 가입할 뭐 그런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정이율이 내려감에 따라서 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1억 원을 줘야 되는데 이자가 낮으면은 그만큼 많은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종신보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억 원 정도를 만약에 내가 사망보험금으로 사후에 수령을 한다. 그렇다면 총 납부하는 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연령대에 따라 다양하지만 많게는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6천만 원 뭐 요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사후에 1억 원 정도를 지급받는 시스템인데 똑같은 돈을 받아서는 나중에 1억 원을 지급할 때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게 되죠. 그것도 꽤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워낙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저보증 이자율이요. 요새 이제 하도 이제 금리가 자꾸 낮아지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다 보니까 이제 최저보증 이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싶으셔서 이제 가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최저보증 이자율이 뭐 적게는 뭐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뭐 2.5%에서 2.7% 정도 되는데 이게 또 몇 달 안에 또 바로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곧 이제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성 보험도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갱신형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시 한번 갖고 계신 갱신형 보험을 체크해 볼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가 내려왔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여기에 대한 그 손해나 불필요한 지출을 좀 막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머니스토리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